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어린 친구들 안녕! 벌써 조선의 24번째 왕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순조가 죽고 난 후 순조의 손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24대 왕 헌종입니다. 순조에 이어 헌종,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철종까지 안동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세도 정치가 이어지지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과연 위기의 조선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24대 왕 헌종과 25대 왕 철종, 두 왕을 같이 만나보죠. 꼭두각시 왕 헌종, 철종. 1834년 8살에 헌종이 왕이 됩니다. 네? 8살이요? 헌종은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 청정에 나선 사람은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 순원왕후 김씨 역시 안동 김씨 가문이었죠. 순원왕후와 그 형제들이 조선을 쥐고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동 김씨에게 재물을 주고 벼슬을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뜻에서 이걸 매관, 매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관리들이 벼슬을 살 때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백성에게 세금으로 몇 배 더 걷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이름을 붙여 세금을 걷어갔고요. 세금을 순순히 내지 않으면 백성을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왕은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허수아비 왕 헌종은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헌종은 그러다 2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강화도 소년, 왕이 되다.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 바로 이소년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루끼리 때우기도 힘들던 내가 왕이라니.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헌종은 아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했거든요.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없는 상황. 아무리 안동 김씨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김씨의 나라라고 해도 또 왕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왕은 똑똑하고 백성도 사랑하고 싸움도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 왕은 안동 김씨가 원하지 않겠죠. 안동 김씨가 원하는 왕은 바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 네?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안동 김씨들이 제 맘대로 나라를 휘두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의견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어우, 딱이죠. 그렇게 바보 왕을 찾아 나선 안동 김씨. 그들이 향한 곳은 강화도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먼 후손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자가 우리의 왕이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어리버리 강화도 소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왕이 된 이 소년이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 그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지요. 안동 김씨들은 철종의 왕비까지 안동 김씨 사람으로 정합니다. 엉망이 된 세금 제도. 밀린 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 나으리,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애들이라도 팔 테니 그런 줄 알아?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아이들만은 안 됩니다, 나으리. 왜 이래 진짜. 너무해요, 정말. 이 시기엔 세금 제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환곡이라는 세금이 이게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환곡이란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자연재해가 오는 등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곡식 빌려주고 다음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백성이 이자를 좀 붙여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엔 백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변질되네요. 관리들이 백성이 빌려간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관리들은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 모래를 섞는 방식으로 그 양을 늘리는 거예요. 심지어 곡식을 갚지 못하고 도망간 백성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웃들에게 곡식을 대신 갚도록 합니다. 차라리 곡식을 빌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들은 백성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리도록 했거든요. 불쌍한 조선 백성.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선의 신분 체제도 흔들흔들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한양 최고 명문 가문의 족보. 아주 싼 가격에 사가세요. 여러분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족보를 사서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양반 수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양반인 그런 시대가 오고 맙니다. 양반이 되지 못한 백성의 부담들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백성의 분노. 진주 농민 봉기.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경상남도 진주. 진주의 탐관 오리들은요, 막 온갖 방법을 써서 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이라고 백성을 속여서 막 걷어들인 돈만 자그마치 약 4만 5천 냥. 지금 돈으로 무려 36억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 진주 관하로 몰려간 수천 명의 백성들, 더 이상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의 분노에 놀란 진주 사또는요,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들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나쁜 양반들의 집을 찾아가 불도 지릅니다. 조정에서는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진주의 탐관 오리들을 유배 보내고 봉기의 주도자들을 잡아 처형을 합니다. 한 번 시작된 분노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충청도, 전라도를 넘어 함경도, 황해도, 제주도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그때 농사꾼 출신 철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면 어떻겠소? 삼정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관청을 세우자는 제안. 조정에서는요, 전국의 관리들과 지식인들에게 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만장이 넘는 개혁안이 조정에 도착했고요. 철종은 이 아이디어를 모아 세금 개혁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환곡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지방 관리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결국 삼정 이정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얼떨결에 왕이 되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했으나 해낸 것이 없는 철종. 철종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이어진 60여 년의 세도 정치, 그렇게 조선엔 점점 어둠의 기운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헌종실록, 철종실록 끝.